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구치소로 재수감된 윤석열이 이젠 예상대로 특검의 조사에 대해 불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조승사자 조은석 특검도 법꾸라지 윤석열에게 맞춘 눈높이 대응으로 강제 체포까지 예고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구속 당일 예정됐었던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11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도 불응했다고 하며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었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사유서를 특검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팀도 법꾸라지 윤석열의 이러한 행동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이 사유서에 적은 대로 소환에 응하지 못할 만한 건강 상태인지 파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윤석열이 꾀병인지 아닌지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시 건강검진 내역, 입소 이후 파악한 건강 상태 등을 적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고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가 발송하는 공문을 검토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다음 조치를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즉 윤석열의 건강 상태가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강제구인 등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로 읽힌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말이 강제구인이지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체포영장, 강제로 체포하여 구치소 독방에서 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구속은 그저 윤석열을 원위치시키는 것일 뿐 윤석열의 진짜 순환은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은 윤석열이 지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을 천명했는데 박 특검보는 구치소를 방문하더라도 구치소 내 조사실 오는 거나 소환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냐. 그걸 거부하면 소환 불응하는 거랑 동일하다라 밝히며 윤석열의 꾀병 꼼수 및 조사 불응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정말 이 이상 잘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통쾌하게 내란 수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을 상대로 더 무자비한 언론 플레이로 윤석열을 수렁에 빠뜨리는 건 볼 때마다 경외감이 들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유독 민주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사건과 관련 없는 민감한 사생활을 흘리는 식의 엄플을 한 데 반해 조은석 특검은 정확히 윤석열의 법꾸라지 기술을 차단하면서도 탁월하게 망신을 주는 방식을 쓰는 걸 보면 정치검사도 다 같은 정치검사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도 어디까지나 정치검사는 정치검사이기에 이렇게 된 거 2판 4판 별 희한한 수를 다 쓸 것이 분명하고 가뜩이나 윤석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인지라 더욱 기괴한 꾀병을 부렸으면 부렸지 망신 따위는 신경을 쓸 여유도 없을 것이라 봅니다. 고로 결국 내란 속에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관련해 앞서 말한 특검의 체포영장을 비롯해 윤석열의 향후 행보 예측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야.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가 구속될지 말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또 구속도 돼 있고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내가 협조해서 얻을 이득은 그러니까 없잖아요. 일단 원래는 구속영장이란 게 그걸 이렇게 끌어오는 권능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구속영장으로 끌어오진 않고 교도소에 약간 협조를 안 해주는 면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보통 다시 하는데요. 체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나를 어떻게든 잘해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을 오히려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든 체포영장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해버린다든지 난 재판 가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미 없는 일이죠. 다 증거들도 다 있고 뭐. 그럼 내란 특검 수사에 조금 제동이 걸리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건 내란 아니에요? 특검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쭉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하냐 안 하냐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협조를 하도록 그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정례는 개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더할 나위 없다고 보나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조희대 산하의 법원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 4명 중 3명의 직전 근무지가 문제의 수원지법 출신에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고 역시나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란 폭로도 있었는데 이는 아무리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난질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장용진 기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참고하면 되나 이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지방을 전전하던 판사들이 수원지법에 발령받고 2, 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로 뽑혀갔고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란 겁니다. 따라서 특검이 쎄빠지게 수사해서 완벽하게 기소해도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면 말짱황이며 애초에 판결은커녕 수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압수수색 자판기라 불리던 압수수색 영장 판사들이 유독 특검 앞에서만 엄근진 모드에 돌입한 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기에 특검은 시작일 뿐이고 결국 내란 특별재판소가 필수적인 것 아닐까 하는데 제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뒤늦게 행동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서 민주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